봅시다. 1번. 자, 거기 지금 T1에서 T2로 열이 이동하잖아. 열은 항상 어떻게?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러니까 T1이 T2보다 커야겠지. 그럼 디귿은 틀려. 그럼 2번, 4번, 5번이 지워질 거고. 열을 그러니까 쉬운 거부터 너희가 찾아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면 되잖아. 니은은 열효율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니? 열효율을 2라고 하는데 2는 1 나누기 흡수한 열. 그치? 요거는 1은 흡수한 열에서 방출한 열을 빼주면 되지. 되니?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거냐? 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열효율이라는 게 흡수한 열분의 한 1의 양이고, 한 1의 양은 흡수한 열에서 방출한 열을 빼주면 돼. 그럼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1-Q Q1분의 Q2잖아. 그럼 Q1분의 Q2가 작으면 열효율은 커야겠지. 그래서 니은 묻는 얘기. 1번은 왜 틀렸지? 뭔 생각을 갖고 여기서 틀렸을까? 야, 여기서 보면 그것들 문제를 보면 A, B, C, D 등적 과정이고 B, C, D, A 등원 과정이야. 자, 내부 에너지 하면 항상 우리 뭐 생각해? 내부 에너지. 이게 너희가 습관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하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분자수 곱하기 절대 온도의 비례. N, 라지 N이 분자수, 라지 T가 절대 온도. 그러면 지금 A, B 과정에서는 온도가 어떻게 될까? 이성기체 상태 동력식. 이렇게 되잖아. PV는 NRT에서 T는 NR분의 PV. 거기서 A, B 과정은 등적 과정이니까 V가 일정하지. 닫힌 개니까 N 일정하고 R 상수니까 일정하지. 그럼 P가 커지면 T가 어떻게 되겠어? 커져야 되잖아. 그럼 A, B 과정에서 T가 커지니까 내부 에너지는 커질 거야. 거기는 도식은 내부 에너지를 불러보면 요거 갖고 부르면 되고, 요거는 Q는 연력하기 법칙이 뭐였니? Q는 델타 U 플러스 W니? 이렇게 되지? 야, W, 2라면 뭐 생각하라 그러니? 항상 너희는 2라면 생각해야 될 게 부피야, 부피. 뭐 2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되는데, 부피가 커진다는 거는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는 경우지. 그때가 플러스. 외부에서 기체로 일을 하면 마이너스. 되니? 그리고 여기서 부피 변화가 없잖아, AB 과정에서. 그럼 W가 얼마야? 0이잖아. 그럼 Q는 델타 U하고 같은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건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까지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AB 과정에서 지금 P가 커지니까 T가 커지겠지.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커질 거고,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식을 갖고 문제를 푸는 거야. 요 식하고 그 다음에 요 식하고, 거기서 W0이라는 거 알겠지? 됐니? BC 과정에서는 등운 과정이잖아. 그럼 N도 일정하고 T도 일정하잖아. 그래서 같아야 되는 거고, 내부 에너지는 일정한 거고.
야, 기체의 온도는 C하고 D하고 마찬가지 요거 이용하겠지. 이 식을 이용할 거야. 그러면 CD 과정에서는 부피가 일정하지. C에서 D로 가면서 압력이 작아지잖아. 그럼 절대 온도가 작아지겠지. 그럼 D가 온도가 낮아야지. 그래서 C가 높다. 맞는 얘기. 됐니? 야, DA 과정을 봅시다. 3번 같은 경우 그럴 수 있고. 자, DA 과정을 보면 W가 0보다 크니 작니? W가 얘는 부피가 작아지는 거잖아. 그 1이 0보다 작아야지. 그 다음에 델타 U는 얼마야? 등문이니까 0이지. 됐니? 그리고 Q는 델타 U 플러스 W니까 그러면 델타 U는 0이고 W가 0보다 적으면 Q는 0보다 작지. 0보다 작은 경우가 방출하는 경우지. 그래서 4번 맞는 얘기. 열효율은 1이 나올 수가 없어. 연력학 이 법칙에 위배돼.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는 거. 3번은 A, B, C, D를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건 다 A, B 과정과 C, D 과정 등적 과정. 야, 등적 과정이라는 건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거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그래서 1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야, DA 과정, PC 과정은 등압 과정.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A에서 기체의 절대 온도를 가르쳐줬어. 야, 그러면 식을 보면 PV는 nRT잖아. 그치? T는 nR분의 PV가 될 거고 nR은 일종의 AB 과정 봐봐. 압력이 몇 배 됐니? 압력이 회계에서 4배 됐잖아. 그럼 B가 4T0가 될 거야. 그치? B하고 C는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2배 됐잖아. 그럼 온도가 2배 돼야지. 절대 온도가. 그래서 C가 8T0.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고. 이해되니? 야, DA 과정은 얘가 2를 받는 게 얼마니? 야,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얘가 여기서 델타 U가 0이 아니잖아. 여기서 델타 U가 0보다 작지. W도 0보다 작지. 근데 W는 요 면적이잖아. 마이너스 200이잖아. 그럼 Q는 마이너스 200보다 작아야지. 그러니까 200줄보다 더 많이 방출할 거야. 그래서 니은이 틀렸어. 정확한 값을 계산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마이너스 200이야. 얘는 0보다 작아. 마이너스 200보다 더 작아야 돼. 그러니까 200줄보다 더 많이 방출해야 될 거야. 그 다음에 한 번의 순환 과정에서 이렇게 순환 과정에서 요게 1이지. 요 면적. 그래서 면적 구해주면 300 곱하기 2 해서 600줄을 구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구하는 거지. 됐니? 요거는 이렇게 부피 온도 그래프가 나오면 압력 부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럼 Y값 갖고 부피를 할 수 있고 압력을 보면 지금 A에서 압력이 P0라고 했어. 야, 여기가 P0야? 야, 그럼 여기로 가면서 부피는 일정한데 절대 온도만 2배가 됐잖아. 그럼 압력이 몇 배가 돼? 2배가 되겠지. PV는 nRT에서 지금 부피는 일정하고 n은 일정한데 T가 2배 되면 P가 2배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는 2P0. 야, B에서 C로 갈 때는 지금 온도는 일정해. 부피가 2배가 되지. 그럼 부피가 2배 되면 2분의 1배가 돼야지. 그럼 2P0에서 2분의 1배가 되니까 P0. 그렇지? 여기서 절대 온도가 2분의 1배가 됐잖아. 그럼 부피가 일정한데 절대 온도가 2분의 1배가 되니까 P0에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P0가 될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A는 P0 V0잖아. 그럼 P0 V0를 찍고 B는 2P0 V0니까 여기 V0 2P0를 찍고 그 다음에 여기는 2V0 P0잖아. 그러니까 2V0 P0를 찍고 그 다음에 여기는 2V0 2분의 1 P0니까 이렇게 찍고 그래서 니네가 이렇게 그리는 되는 거야. 그럼 좌표를 구해서 그 좌표를 점을 찍고 이어져 가면 돼.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수식을, 그러니까 물리학은 수식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해. 이제 오늘 배울 거 정기와 자기 같은 경우는 방향을 잘 찾는 게 중요해. 방향을 잘 찾는 게. 거기에 내가 지금 두 개 줬는데 하나는 개념이라고 썼고 하나는 문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개념부터 봅시다. 요 정기 자기 쪽을 중학교 거 통합과 물리원, 물리투 이렇게 해서 순서로 가서 할 거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훑어봐. 일단은 맨 처음 게 중2 이거. 이건 뭐 배운 지 얼마 안 되잖아. 잘 기억하겠지? 마찰전기. 마찰전기는 왜 생기냐? 마찰에서 전기가 생겨. 왜 전기가 생겨? 마찰전기. 전자의 이동. 그러니까 고체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는 거 전자만 이동할 수 있어. 야, 전자는 무슨 전기니? 전자는 요거는 마이너스 전기지. 마이너스 전기의 전자는 어디 빠질까? 그래서 마이너스를 잃어. 마이너스를 잃으면 플러스 전기를 띨 거고, 마이너스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기를 띨 거고. 이랬니? 너희가 일단 전자의 이동 때문에 생겨. 야, 대전이라는 거는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얘기하고, 대전체라는 건 그거에 의해서 전기를 띈 물체를 얘기하는 거고. 뭐 대전열이 있는데 얘는 외울 필요는 없어. 보통 주어지는 거고. 왼쪽에 있는 것들이 전자를 잃기 쉬운 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전자를 얻기 쉬운 거. 마찰적기에 의한 현상 쭉 읽어봐두면 되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너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야, 고체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는 건 뭐만 이동할 수 있어? 전자만 이동할 수 있어. 수용액에서는 이온만 이동할 수 있어. 이온만. 액체 상태에서는 전자나 이온이 이동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바꾸면 될 거야.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이 페이지. 야, 전기력. 야, 전기력은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런 힘이? 전기 때문에 생기지. 예. 그럼 전기의 양이 크면? 전기의 양이 크면 크겠어, 작겠어, 전기력이? 크겠지. 그 전기의 양을 전하량이라고. 근데 얘 두 물체잖아. 그럼 전하량이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A하고 B. 그래서 두 개가 있을 때 곱해줘. 그래서 전하량의 곱에 비례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보통 중력은 뭐 때문에 생기니? 중력, 질량 때문에 생기잖아.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의 힘이잖아. 그래서 걔도 중력의 크기를 따질 땐 질량의 곱에 비례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라는 건 그냥 단순해. 자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쿨롱이라는 사람이 전하량의 곱이 크겠는데? 그리고 얘는 뭐 중력이나 전기력, 자기력 같은 건 접촉하지 않아도 힘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존재하니? 거리라는 게 존재하지. 그럼 가까울수록 클까? 멀수록 클까? 가까울수록 크겠지. 그래서 가까울수록 커. 그래서 쿨롱이라는 실험을 한 거야. 실험을 해서 전하량의 곱과 전기력을 구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 그럼 이런 건 뭐냐면 요 X축과 Y축이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X축과 Y축이 비례한다는 거.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오면 비례하는 거야. 그 다음에 거리에 따라서 전기력을 그래프를 그렸거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와. 얘 거리가 커지면 전기력이 작아진다는 걸 보여줘. 그런데 이 그래프는 해석할 수가 없어. 정확하게.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거리가 커지면 전기력이 작아지면 거리분의 1을 볼까?
그러면 얘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 마찬가지로 곡선은 우리가 해석이 안 돼. 해석할 수 있는 건 항상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래서 얘가 곡선이 나왔네? 이차함수 같아? 그래서 거리 제곱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봤어. 그러니까 얘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왔어. 그래서 거리 제곱분의 1에 비례할 거야, 정기력은.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은 그냥 단순하게 전기를 가진 물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니까 전하량이 클 거야. 그리고 얘가 전하량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전하량을 곱해봤고, 그 다음에 거리가 가까우면 클 건데,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했는데 얘가 거리가 클수록 작아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그 식을 만드는 작업들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도록 주기로 놓고. 너무나 잘 써. 얘는 다 그러더라. 저는 한번 이유를 그래서 플룸이라는 사람이 식을 이렇게 만든 거야. 전하량의 곱에 비례, 그러니까 분자로 하는 거고, 아래 제곱분의 1에 비례하기 때문에 아래 제곱이 분모로 가는 요 전기력 구하는 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저걸 우리가 쿨롱 법칙이라고 해. K가 뭐예요? 그냥 상수. 그러니까 같게끔 얘는 비례한다는 건 알아, 우리가. 얘하고 비례하고 얘하고 비례한다는 건 거리의 제곱분의 1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걸 알아. 그러면 값을 같게끔 해주기 위해서 실험을 통해서 구해낸 거야. 그래서 9 곱하기 10의 9제곱 그런 식으로 해서 구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A와 B가 서로 작용하는데 A가 B에게 힘을 주고 B가 A에게 힘을 주지. 그런 관계를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하니? A가 B에게, B가 A에게. 그렇게 주어 목적어가 뒤바뀐 힘은 작용반작용 힘이야. 작용반작용 힘은 항상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가 돼야 돼. 그래서 너희가 요거까지를 알아두면 돼. 두 물체 사이의 작용에 그래서 얘는 작용반작용 힘이야. 그러니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거, 중력, 자기력, 이런 것들은 다 작용반작용 힘이야. 그래서 크기가 같아야 돼, 두 물체 사이에. 그렇게 해서 받으면 될 겁니다. 전기력의 방향, 같은 전기면 밀어내겠지. 밀어내는 걸 청력 또는 반발력이라고 하고, 다른 전기면 잡아당길 거야. 좀 이따 하겠지만 플러스 전기와 중성은 서로 잡아당기지. 마이너스와 중성도 서로 잡아당겨요. 정전기 유도 때문에. 전기력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는 중성과 중성만 그렇게 해서 받으면 될 겁니다. 넘어와서 정전기 유도. 중성인 물체에다가 내가 대전체를 가져가면 그 중성인 물체에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지. 이렇게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댔어. 그럼 마이너스 대전체는 전자를 밀어내겠지. 그럼 전자가 A에서 B 쪽으로 이동하겠지. 그래서 A 쪽은 무슨 전기? 플러스 전기. B 쪽은 마이너스 전기가 될 거야. 거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이렇게 전하량의 곱이나 이렇게 전하량의 곱은 같겠지. 여기 전하량이 같아야 되잖아, 중성이니까. 그럼 곱은 같아. 그런데 거리가 얘가 가깝지. 그래서 이 힘이 더 클 거야. 이 힘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인력이 작용할 거고, 얘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니까冲력이 작용하겠지. 그래서 인력이冲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해. 대전체와 중성은. 마찬가지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전자가 플러스 대전체 쪽으로 오겠지. 그래서 A 쪽이 마이너스, B 쪽이 플러스로 대전될 거야. 그냥 너희는 항상 그렇게 기억하면 돼. 가까운 곳이 다른 전압, 먼 곳이 같은 전압. 됐지, 여기까지? 얘도
얘도 전자 이동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뭐 그래서 너희가 뭐 이건 뭐 다 알고 있을 거고 뭐 그렇게 해서 알아두면 될 겁니다. 넘어가서 검정기. 야, 검정기라는 거는 얘가 전기를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 그리고 전하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는 기구야. 검정기는 이렇게 돼 있어. 야, 금속판이 있어. 그리고 이쪽 금속박이 있어. 그럼 내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댔다. 그럼 전자가 금속박 쪽으로 이동하겠지. 금속판에서 금속박 쪽으로 이동할 거야. 그래서 금속판은 플러스 전기, 금속박은 마이너스 전기를 낼 거고. 얘가 전하량이 크면 전자가 더 많이 이동하겠지. 그래서 이쪽 전하량이 더 커져서 금속박이 더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두는 거. 야, 검정기로 알 수 있는 건 전하의 종류하고 전하의 양만 알 수 있어. 여기서 안 나오네. 그 문제 갖고 보도록 합시다. 문제 책 봐봐. 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원자의 구조. 원자는 뭐가 뭐로 이루어져 있니? 원자가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 누가 먼저 발견됐을까? 전자가 먼저 발견이 됐어. 그래서 전자라는 뜻이 전기를 띤 입자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전기를 띤 입자는 전자가 제일 먼저 발견돼. 그래서 걔한테 전자라는 이름을 줬고. 전자는 무슨 전기? 마이너스 전기.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에 원자핵.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크기는 작아. 물론 전자도 작아. 근데 원자핵이 차지하는 공간하고 전자가 차지하는 공간하고 전자가 차지하는 공간이 훨씬 더 커. 그렇게 돼서 원자핵은 크기는 작아. 그리고 얘 질량이 커. 그러니까 전자의 질량은 원자핵의 질량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 그래서 무시할 만해.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거의 원자핵의 질량과 거의 같고. 됐지? 야, 거기 중심에 있는 게 뭐가 돼? 원자핵이 주위에 있는 게 전자니? 그렇게 되고 A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B는 플러스 전기를 띠지. 무거운 건 누가 더 무거워? B가 훨씬 더 무거워. B가 질량이 훨씬 더 큽니다. 물체들 사이에 이동 가능한 곳은 전자가 이동 가능하지. 야, 원자는 항상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둬야 돼. 그렇게 해서 바꾸면 될 겁니다. 2번 문제. 야, 마찰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야,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할 때 발생한다. 맞지? 마찰한 두 물체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띈다. 어때? 마찰은 한 놈은 전자를 잃고 한 놈은 전자를 얻어야 되니까 항상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겠지. 마찰에 의해 전자를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다. 야, 마찰에 의해 전자를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될 거고 한번 대전된 물체는 공기 중에 오래 두어도 전기적 성질을 유지한다? 그렇지 않아. 왜? 오랜 시간이 되면 밖으로 전자가 이동하든지 밖으로부터 전자가 들어올 수 있어. 그리고 같은 물체라도 어떤 물체와 마찰하느냐에 따라 발전되는 전하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으면 되고 여기 문제들은 그닥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해서 그러면 그렇게 문제를 풀 시간이 없지. 학원에 계속 있어도. 그치? 그러면 거기 너희 문제 중에 중요라고 되어 있는 거죠. 중요라고 되어 있는 거. 그것만 풀어봅시다. 거기 어디까지 풀어보냐면 65페이지까지. 요 밑에 페이지 수가 중구난방이야. 그래서 살펴보라.